Do you see yourself finishing your career at Spurs? Yeah, football, to be fair, we never know the future.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실패에 따른 계약 연장 혹은 트로피를 향한 이적 여부에 유럽 대륙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의 뜻은 확실합니다. 1년도 의리와 충성심에 호소해 손흥민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빨아먹고 사우디에 수천억 원 이적료를 받고 팔아먹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손흥민에게는 연장 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맨유 리버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밝혀진 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 주도권은 있지만 마음을 차갑게 먹고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빠른 소식들만 모아 확실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던 많은 한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토트넘에 남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아쉬워하고 일부는 답답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니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기어코 사단이 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팀이라면서도 수년간 의리를 지켜온 선수들을 결국 상품 취급하면서 중하위권 선수단급의 연봉을 지불하고 재계약은 칼같이 거부하면서 마지막에 차갑게 내쫓는 전형적인 유대인식 짠돌이 경영을 선보여온 레비 회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정말 세게 말이죠. 바로 며칠 전 폭탄처럼 터져나온 현지 언론 기사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더 이상 재계약할 생각이 없다.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예정이며 결국은 요리스처럼 차갑게 내치고 말 것이다 라는 소식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에서는 소니가 항상 웃고만 있으니 호구처럼 봤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계약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친정 구단에 대한 예의를 지키던 손흥민도 최근 팬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레비 회장 앞에서 재계약 질문을 받습니다. 한 팬이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라는 말에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지자 소니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 라며 운을 띄우더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제가 토트넘에서 뛴 지 10년이 됐다.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축구 세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여전히 그저 우승하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언젠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을 때 모든 팬이 웃는 모습이길 빈다. 그때 저를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라며 애들로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재계약 협상의 주도권자인 레비 회장은 바로 옆에서 불편하면서도 사회생활용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그리고 영국과 스페인의 명문 구단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내년 여름 손흥민의 연장 거부권 발동 이후 FA 시장에서 손흥민을 데려오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토트넘 팬들은 구단이 레전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짠돌이, 돈벌레 등으로 악명 높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행태를 미루어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한데요. 그의 속셈은 바로 1년 연장을 통해 손흥민을 완전히 있는 데까지 빨아먹고 사우디에 수천억 원을 받고 이적시키겠다는 마지막 돈벌이 한탕을 치겠다는 데 있었죠. 여러 채널에서 여전히 사우디가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말이죠. 물론 토트넘 구단의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주급 19만 파운드, 매주에 약 3억 3천만 원으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다면 토트넘은 분명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은 여전히 팀 에이스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상징성도 있지만 30이 훌쩍 넘은 현재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의 활약 여부도 좋게 전망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판단도 녹아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 선수를 안정적으로 잡아두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인 셈이죠. 양민혁 선수를 영입한 것도 손흥민 선수에게 한국 후배 선수를 키우고 자리 잡도록 도와주라는 일종의 인질이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현지 매체들은 이미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재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구단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죠. 물론 손흥민 입장에서는 재계약 없이 연장권만 발동하겠다는 토트넘의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프로의 세계라고는 하지만 손흥민은 축구 인생 절반을 다 바쳐 의리를 지켜오며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은 연장 옵션의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 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이미 유럽 이적 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많은 팬들은 그동안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의 계약 조건인 연장 거부권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잉글랜드 내에서도 리버풀, 에스턴 빌라,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미 보스만 룰에 의해 바로 2달 뒤인 내년 1월부터 다른 팀과 자유로운 이적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며 손흥민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토트넘 구단 역시 이런 결정을 100점짜리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최소 8, 90점 시나리오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요즘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스페인 현지 언론 엘 나시오날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현금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내년 시즌을 가득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손흥민은 이미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지쳤고 심지어 지난 몇 시즌 동안에는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실망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사우디에 이적시키는 것을 가장 좋은 옵션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게 뜬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나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토트넘에게는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전에 손흥민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몇몇 구단을 제외하고는 많은 구단들이 많아야 수백억 정도밖에 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는 유일하게 최소 600억에서 1000억을 제시한 리그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끝까지 의리를 지켜 토트넘과 1, 2년짜리 계약을 반복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면 모를까 중동으로 건너가며 토트넘에 수백억 원의 이적료 이익을 남겨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익원인 손흥민을 중동 자본에 팔아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품격을 지키면서도 행복 축구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스페인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진지합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경기력 덕분에 바르샤와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르샤는 21세기 축구의 전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명문 구단입니다. 빌드업부터 공간 압박, 공간 분할까지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며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르샤의 철학에 손흥민은 매우 잘 맞는 선수입니다. 바르샤는 손흥민의 전박 압박 능력과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팀의 핵심 선수로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손흥민의 치고 달리기 능력은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완벽히 맞아떨어지죠. 바르샤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그 실수를 틈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손흥민의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의 경기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공격진의 조화를 이루고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소니가 바르샤에 갔을 때 꿈의 삼각편대가 가동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서바나 현지 언론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함께 홀란드, 야말과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조합해 새로운 공격 삼각편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홀란드는 최근 맨시티를 떠나 스페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이들의 조합이 유럽 축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손흥민의 1년 연장 거부권 행사는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을 향한 외사랑 그만두고 세계적인 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길, 그곳에서 행복 축구하며 환하게 웃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